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 상승하면서 218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어제 특히나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IT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은 2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2% 넘게 감소를 했고요. 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한 폐렴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측이 다시 확진 환자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0시를 기준으로 사망자가 38명 추가로 발생해서 총 누적 사망자가 170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신규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1,700명이 늘어서요. 확진 환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0.12%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82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14% 하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69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라이브 매매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보기 전에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의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CIS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딱 2주가 됐는데 수익률 벌써 13%를 넘어가고 있고요. 4위에는 포스코 케미컬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입에서 여러 번 좀 추천이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21% 넘게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네, 3위에는 PSK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이 Q캐피털 올라와 있는데요.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2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1위에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나노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7%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나무기술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5%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셔서 4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43%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1위에 올라온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수익률이 벌써 6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이사의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7%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41% 넘어가면서 목표가 역시나 터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김재성 팀장의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3% 넘어가면서 목표가 터치했는데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5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45% 가깝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도 홍서민 팀장의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는데요. 같은 종목입니다. 6위에 김재성 팀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과 같은 종목인데 매수 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1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는데요. 6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부터 함께 보시면 백은한 팀장의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KM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96%를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포스코 케미컬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약 3주 정도가 됐는데 벌써 목표가 59,000원 넘어갑니다. 이제 매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해서 이제 양극재를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LG 화학과에 이제 1조 8,500억 정도의 이제 계약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1조 8,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뭐 지난해도 그렇고 2018년에도 그랬고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 1조 3천억 1조 4천억 정도로 해서 사실은 이제 매출을 이미 초과 달성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유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안정권에 되면은 좋겠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확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뭐 증시도 하락을 할 거고 또한 이제 이 동사도 이제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좀 무조건 좀 매도를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만 이제 지수 하락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조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매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던 뭐 5만 원, 5만 2천 원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지켜봐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12월 3일에 랩지노믹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6,500원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전자 진단 관련한 재료로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서만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이제 관련 주들만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장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전자 그 검사 시약 이제 개발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의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제 우한 폐렴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나 이제 뭐 백신 개발 업체보다는 그 전에 이제 진단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또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 급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1차 목표가 이상 이제 초과 달성을 하였고 최근의 상승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이제 대량 차익 실현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비중을 이제 뭐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남은 10% 정도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제 8,500원대에 이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은 차익 실현을 마저 하시고 남은 비중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8,500원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일 이제 저가 이제 뭐 7,1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파른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남은 비중조차도 이제 전량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을 전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반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9% 감소를 했지만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넘게 집계가 됐고 전분기 대비해서 13% 넘게 증가하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스피도 이제 2,200에서 이제 2,250포인트, 또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양 지수 모두 다 이제 좀 돌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인 이제 모습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좀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2015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2003년도에 사스 때도 그랬지만, 지수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큰 폭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까지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시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양극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섣불리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셨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신다고 한다라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확진이 돼서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반도체 쪽이나 이제 글로벌 경기,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 지금 이제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이러한 이제 경기 회복이나 이제 상승 곡선을 이제 완전히 꺾기는 어렵다. 약간 좀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현재 이런 사태로 인해 이제 빠지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저가 매수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갖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이제 사람 간의 이제 접촉이 없는 이제 인터넷 쪽이나 이제 통신, 이제 IT, 이제 게임주, 이제 일단 이런 섹터들에 이제 관심을 집중적으로 이제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실적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공포감의 지수가 눌리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종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사실상 최근에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3%까지 폭락을 했다가 그 전날에 거의 이제 1%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을 이끈 주체가 이제 개인들입니다. 현재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제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매수세에는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용 물량이 많이 쌓이면 이 반드시 신용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게끔 하는 이제 극도의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어느 정도 이제 유념을 해야겠고, 이러한 하락 조정은 이제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제 폐렴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중국 2월 초 정도까지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대거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확산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제 극도의 공포감이
이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 우한 폐렴주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 뭐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후발주자로 이제 또 대장주가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선발대들 중에서 조정폭이 굉장히 컸던 것들이 이제 뭐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저가 매수는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2월 초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 중국 우한 폐렴에서 굉장히 많이 납폭된 섹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항공주, 여행주, 화장품 섹터들이 있는데, 이 2월 초 정도에서 중순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런 납폭이 과했던 종목들 다시 이제 가파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에는 이제 그런 관련 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오늘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람 간의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우스갯소리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제 사람 간의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좀 적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택배 거래가 좀 이제 많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이제 골판지 관련 섹터들을 좀 지켜봐줘도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계속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있었던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기차 섹터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확진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업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게임주도 이제 좀 지켜봐 주셔도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1월 30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장전에 이 실적과 관련된 뉴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27조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보다 52% 준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요, 7조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3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는 약 10% 상회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요. 전분기 대비해서 13% 증가했고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실적도 오늘 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6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공시를 한 가지 했습니다. 종속회사 라인의 전체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해서 이 라인에 승계시키는 흡수 분할을 결정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공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1% 가깝게 빠지고요. 58,600원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반대 흐름 모두 내어줍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97,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네이버도 약보합권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는 0.7% 하락 흐름 나오고요. LG화학 어제 반등하지 못했는데 오늘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1% 넘게 상승합니다. 33만 9,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현대모비스 1% 가깝게 빠집니다. 23만 7,500원대. 어제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58% 상승하면서 17만 2,000원대. 삼성물산도 0.4%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11만 4,0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엇갈리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15% 약보합권 2182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71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넘게 반등하면서 56,800원대까지 올라왔고, HLB도 마찬가지로 0.5% 상승을 가져가면서요. 1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CJ E&M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가 약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메디톡스는 32만 4,700원대, 휴젤은 빠지는데 1%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43만 4,700원대. 그리고 최근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9위와 10위권에 다른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익 IPS 이번 주 계속 9위권 지켜냅니다. 3만 5천 원대에서 이제 거래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다시 헬릭스미스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1% 넘게 가깝게 상승하면서 8만 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효성입니다. 동사는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 전문 기업으로 냉매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2차 전지용 전해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냉매가스와 2차 전지용 전해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겠습니다.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불소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소 관련 사업은 폭발의 위험이 높고 다루기가 어려워 독과점 형태가 많으며 냉매부터 배터리, 반도체 부분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국 난퉁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전해질 생산 공장을 기존 400톤에서 3,800톤으로 증설을 하였는데요. 국내 전해질 공장이 연간 1,800톤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대규모 증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유럽 규제 강화에 따라 전기차 신모델이 대거 출시 및 생산 증가로 동사의 2차 전지 전해질 매출액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보조금 축소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지만 올해부터는 위무 판매 제도의 세부 요건을 강화해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이 또한 공장 증설 이후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장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와 예상보다 부진했던 전방 산업 때문에 실적 성장이 없었지만 올해는 증설 효과와 환경 규제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 부분은 가장 이익 기여가 큰 사업 부문으로 그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육불화 부타티엔, 즉 옥사이드 에칭가스 생산 능력이 연 80톤에서 지난해 4월 180톤으로 증가해 지난해 연말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는 2020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증설 부분이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최고점 12,700원에서 지난해 1월 최저점 6,420원까지 하락하며 최고점 대비 약 50%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13,650원까지 상승하였는데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화수소 관련주로 급등을 하였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넉 달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상승을 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됩니다. 수급상으로는 하루 기준 약 40만 주의 수급 유입이 되며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고 분석되는데 최근 1월 9일 외인기간 100만 주와 1월 10일 70만 주 수급 유입이 포착되어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8,2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7,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 및 솔더블 등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본딩 와이어 산업은 198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80%의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실리콘 칩을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 반도체 생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본딩 와이어는 머리카락 평균 굵기의 5분의 1 정도 되는 미세선으로 고강도이며 고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기술 및 품질의 난이도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당사의 생산 제품인 솔더볼은 반도체 패키지와 PCB 기판을 접착하거나 플립칩에서
칩과 칩 사이에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재료로서 패키지의 고집적화와 고기능화에 따라 점점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본딩 와이어 시장은 현재 4개의 공급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 업체로는 일본의 다나카 금속, 독일의 헬하우스 그룹, 한국의 MK전자, 일본의 니폰 금속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2018년 중국 시장 신규 고객 개발 및 안정적인 품질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22.2%를 달성하여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8월 21일 리버스 리플러워 신제 및 반도체 패키지 제조 방법 특허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존 방법인 CCSB는 일본 경쟁사를 포함한 솔더블 생산 업체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최근 사물 인터넷 5G 등 전자 제품 소형화와 고성능화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허 발표로 인해서 동사가 세계 최초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어 소형화와 고성능화의 한계성을 극복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반도체 국산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사의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사의 실적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은 약 7,300억, 영업이익은 1,50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임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한 저평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사의 전자부품 생산의 실적보다는 종속 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포함한 다른 금융 투자로 약 85% 이상의 부분 실적이 해당되어 본 사업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평가로 인한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반도체 섹터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최고점 13,750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8월 최저점 6,840원까지 최고점 대비 약 5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후 약 5개월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23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당시 제안들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은 조정을 주었다라고 판단되어서 동사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7,6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첫 번째 추천 종목 SD생명공학입니다. 일단은 SD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마스크팩인데 앰플이나 애니멀, 발효 등 제품 내용물 또는 이 디자인 특성에 따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마스크팩 제품을 구분하고 이 외에도 기초 스킨케어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SD생명공학은 이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SMP의 차세대 아이템이 이 스틱형 슬리핑 팩 3종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SMP는 스테디셀러, 바다 제비진 마스크팩으로 이 중국에서 누적 판매량 2억 장을 달성한 바 있고, 이 SMP의 스틱형 슬리핑 팩 3종은 중국 최대 온라인 몰인 타오바오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국내 면세점에서부터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약 13배 이상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 SD생명공학이 자사의 홈쇼핑 브랜드 SD에서 론칭한 SD 더 좋은 황사 방역용 마스크가 또 작년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량이 1,50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황사 방역 마스크 같은 경우는 4중 고급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이 초미세먼지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아까 오늘장 특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국 우한
이제 폐렴 관련인 이슈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것만큼 이 마스크 관련주로 나중에라도 이제 뭐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대로 이제 중국 우한 이제 폐렴 관련의 이슈가 사그러들고 이제 좀 확산이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반대되는 섹터들, 이제 뭐 화장품 섹터들이 또 이제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적으로 봤을 때 양쪽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커다란 급락은 이제 나올 확률보다는 이제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가 이하부터 이제 분할 매수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이제 추천할 종목은 배럴입니다. 이 배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 의류 그리고 이제 캐주얼 의류 및 이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중국에 위치한 이제 백예락 체육용품유한공사를 이제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래시 가드랑 이제 뭐 워터 레깅스 이제 뭐 다이버나 서퍼를 위한 이제 뭐 의류 네오프렌, 이제 뭐 워터 스포츠 액세서리 등이 이제 주요 제품이고 이제 화장품 사업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래시가드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럴이 이제 래시가드 시장 점유율 상승 그리고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 채널 다각화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본격 지출 등으로 인해서 이 매출 성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 역시 우상향할 가능성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배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 치매 관련주로도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장 계열사인 이 인포 메디텍 대표를 이제 이상훈 대표가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인포 메디텍이 개발한 이제 치매 진단 이제 예측 의료 기기 유로아이가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치매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될 시에 관련주로 이제 슈팅 나올 가능성 이제 충분히 열어둘 수가 있고 이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치매 증세가 나오기 전에 3년에서 5년 이제 먼저 발병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차세대 치매 진단 기기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 주가 역시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48%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 순이익적인 부분이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이제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기관이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또 외국인이 이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5,600원, 손절가는 이제 11,5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리더스 기술투자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전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투자 금융 이제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 중에 이제 향균 소재 이제 전문 기업인 마이크로 사이언 테크에 이제 지분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제 금일 이제 상한가를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이크로 사이언스 이제 테크에서 이제 보면은 바이오 클린 액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살균 이제 소독제가 이제 있는데 이 살균 소독제가 이제 천연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회사 이 당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뚜렷한 부분은 있지는 않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이제 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한가를 이제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소독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그런 측면적인 그런 접근보다라는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아무래도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잠시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이제 소독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특화된 이제 소독제라서 이제 동사가 좀 이제 유일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단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고 또한 아무래도 상한가가 아무래도 이제 막히지 않고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길 다시 한번 이제 갭상승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상한가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보류를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해당 종목이 이제 상한가가 풀려서 하락을 했을 때 한 650원에서 600원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소량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셔서 매수에 임하셔도 좋을 듯 싶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인데요. 중국에서 브랜드 후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집니다. 김재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과 폐렴해서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LG 생활건강 자체가 이제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LG 쪽에서 이제 최대 주주로서 이제 지분을 약 34%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국민연금 쪽이 이제 뭐 7%, 자사주가 이제 6%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뭐 펀더멘털이나 뭐 실적 혹은 이제 그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우한 폐렴 관련해서 이 세계적인 그냥 이슈로 그냥 뭐 지수 폭락에 의해서 이제 단기성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2월 초까지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뭐 확전 가능성이나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공포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비중에서 이제 현재가 전후에서 비중을 담기보다는 이제 뭐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약 12만 원 정도까지 요 구간을 이제 박스권 매매로 두고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이미 이제 손절할 구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현재가 전후에서 무리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이제 12만 원까지 이제 박스권을 두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뭐 평단가를 낮추는 식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현재가 전후에서 비중을 다 채우지 말고 한 이제 2월 중순까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약 12만 원 정도까지를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시고 해당 가격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태가 완화되거나 긴장되었을 때 이제 뭐 기술적 V자 반등으로 인한 이제 수익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집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맥스인데요. 일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26% 급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차동원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 이제 회사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12월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11월과 12월
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사면서 이제 적자인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이제 보류하시라는 부분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예, 보통 이제 2월 정도에 이제 뭐 상장 사유 이제 폐지 사유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면서 이제 그 적자가 이제 발생이 됐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이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50%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 종목에 대한 이제 지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좀 흐름이 보였습니다. 1월 9일에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조정을 이제 주었었는데 금일 이제 오히려 큰 폭으로 이제 이런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이제 종목들 대부분 그렇지만 사면서 이제 적자인 그런 기업들인 종목들은 최대한 이제 좀 보류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에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도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PNT를 보겠습니다. 일단 PNT 하면은 일부 이제 장비주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롤투롤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롤처럼 돌아가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IT 소재라든가 뭐 2차 전지의 음극 그리고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양극 소재 뭐 이런 부분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는 이런 회사인데 지난 우리 지속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추세의 흐름의 변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뭐 올해는 일단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을 계속 한다 그래도 상반기에 뭐 전기차 내지 2차 전지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의 그 일환으로서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이 회사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계속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는 이 회사가 그만큼 수주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 PNT는 4천억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미래 성장성의 이런 것은 어떤 확인된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실 강화를 통해 갖고 어떤 수익성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 이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뭐 최고의 매출, 영업이익 이것이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뭐 며칠 그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변화, 그동안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어떤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이제는 다시 한번 타이밍이 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여진 것과는 틀리게 작년부터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 그리고 수치로서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뭐냐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용량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과거 10에서 20이 늘려지고 뭐 30이 늘려진다라면은 개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그 일정 정도 이제 PNT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해됐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전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어떻게 이제 오늘부터 사느냐 안 사느냐가 이 회사의 새로운 그 단기 적응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이 되는 모멘텀이 되는 어떤 기점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한 달간의 어떤 조정 물량이 많이 있다 그래도 이 물량을 충분히 해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이 회사가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가격을 향해서 9,500원을 돌파하는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이런 기관 매수의 어떤
중요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흐르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이 같이 영향을 받으면은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가격 전략으로서는 이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68%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17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218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의 20분 만에 20포인트 가깝게 빠졌습니다. 68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반발 매수세 들어오지만 시장 하락세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1.69%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반등 흐름 나왔던 IT 종목들이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업종들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8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1% 넘게 하락 흐름 타면서 17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만이 2% 가깝게 반등 흐름 가져갑니다. 3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1%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원대 이탈됐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3만 6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이 시장이 힘을 잃으면서 함께 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고 17만 1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만 2,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4% 하락 흐름 타면서 670선 이탈되고요. 667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7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거의 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5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수급 똑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400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초반에는 거의 2%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타냈는데 상승폭 반납을 하고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6,6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는 10만 원 선 이탈하면서 0.9%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고 CJNM 강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1% 넘게 빠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반등했던 만큼 빠집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요. 8만 3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컨텐츠주 하락 흐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1.6% 넘게 하락을 하면서 5G 종목들이 어제부터 계속 급락세입니다. 54,7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휴젤이 거래 대금이 좀 몰리면서 7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이와 함께 8위권까지 빠졌는데요. 휴젤이 0.1% 강보합권 43만 8,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0.5%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2만 1,8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진입 됐습니다.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요. 오늘 8만 1,400원대까지 올라왔고 원익 IPS가 이와 함께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1% 가깝게 하락 흐름 타면서 3만 5,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183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역시 오늘 장은 2차 전지와 IT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수급 때문에 빠지는 이슈 때문이라면 올해 성장 실적이라든지 탄탄한 어떤 업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조금 비중 확대를 하면서 조금 긴 호흡일 수 있겠지만 목표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설정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백산인데요. 4분기 실적은 아마 3분기가 150억대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성수기 효과를 누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4분기는 전통적인 동사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이 3분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고객사인 나이키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벤더 수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백산이 상위 탑 클래스 벤더인데요. 이런 탑 클래스 벤더 쪽으로 어떤 물량들을 몰아주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나이키용 전반적인 어떤 매출 비중이 20% 중반이었던 나이키향 매출이 최근 43%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디다스도 비슷한 어떤 전략 때문에 아마 백산의 수급이 상당히 물량이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류 부분도 스웨이드 관련된 소재 매출 관련해서 상당히 높게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프리미엄 신발에 대한 수요 확대와 맞물려서 고단가인 스웨이드 매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캐파가 600억 정도 캐파인데 국내 캐파가 풀로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중국 법인 쪽의 캐파가 약 한 200억 정도 추가 돌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이 사실은 적자 규모에서 이 스웨이드 매출 성장세가 캐파 동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BEP상 흑자 전환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스웨이드 마진율이 2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볼업의 수익성 개선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차량 내장재용 합성 피어 관련된 부분 매출도 상당히 증가 추세인데요. 작년 3분기부터 기아차 셀토스의 인도 판매량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랜저 신차 그리고 GV80과 G80 등 현대차 새로운 신차 모델 3개가 확정적으로 내장재 합성 피어 매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여기에 따라 이제 중국의 바이톤 전기차도 모델로 확정이 되면서 차량 내장재용 합성 피어 매출 증가세가 꾸준하게, 그리고 어쩌면 올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사는 작년에 약 300억대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영업이익 500억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5배,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과 가격 매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8,900원 구간에 눌림 구간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금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최근 증시를 좀 흔들고 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의 좀 물량을 많이 털어내기 바쁜 모습이고, 일단 웰크론이나 수소차 관련주들 좀 개별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매 투자별 전략이라기보다는 매매 수급을 보면은 일단 개인들만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일단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정책 금리를 만장일치로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계지출 관련해서도 좀 완만한으로 수정을 하면서 일단 소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어느 정도 보였지만 완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변함이 없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의 불확실성과 경계감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 공포에도 일단 외국인들은 IT주 오늘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수급들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 SDI
뭐 LG전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전 중에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폐렴 관련주들의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어떠한 뭐 흐름을 보이고 내용들을 나누고 이제 움직일 것인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비 그 통신 장비나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은데 뭐 세계 최초 5G 태블릿 이제 갤럭시 탭 S6 5G가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것을 보시면은 뭐 출시가 되는 만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존의 DLF 사태에 대해서 3차 제재심이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 관련주나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부총리 오늘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중동 관련해서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합니다.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좀 피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도 네, 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도 아마존 그리고 코카콜라, 뭐 바이오젠, 버라이즌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IT 관련주는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좀 뒷받침해줬고 증시를 끌어왔던 것들이 IT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섹터군들의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 가깝게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섹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백신, 제약 관련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들, 그리고 백신 제약이 첫 번째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손세정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섹터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눌림을 받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상승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기존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뭐 마스크 산업을 진출을 한다고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승을 했던 종목들보다는 하단구에서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추세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 좀 답답하실 수 있으나 그런 종목들을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지 관련주에서도 지속해서 이제 관심이고 아무래도 차트상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탭 S6 5G 국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통신 장비, 소재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 소재 부품 관련해서 핸드폰 소재 부품 관련해서도 일단은 천천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소 관련 차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그 글로벌적인 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수소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잘 보시면은 좀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다음오면 좋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엠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파우치형 전기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중국이나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비를 주고 많이 되게 일반적인 그 차보다는 전기차를 많이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확대되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좋습니다. 우리 친환경으로 환경 이슈들을 계속해서 그 규제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런 뭐 그런 사진들 같은 걸 보고서는 좀 환경을 지키자 이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오늘 조금 보합권에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2,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